다사다난했던 2019 기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 해 강원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10대 뉴스 형식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올 상반기 주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기석 기자,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좀 모셨는데 올 한 해 굉장히 두 분 바쁘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올 한 해 이사의 해였다라고 좀 이사요? 짚어볼 수 네. 있겠는데요. 예, 먼저 좀 쭉 있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갔고 이제 또 식구들이 이사를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학교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으시군요. 네. 예. 이제 아이 키우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 강원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예. 네, 소식이 있으니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시죠. 예. 네, 어떠셨나요? 네, 2019년 올해 한 해. 바쁜 건 좋았지만 좀 정신없는 한 해였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는 좀 역동적이지만 좀 정신 차리고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제대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육아 기본 수당 소식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초 쌍둥이 엄마가 된 나사라 씨. 나 씨는 육아 기본 수당으로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더하면 월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5,68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육아 기본 수당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 육아 기본 수당입니다. 올해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 시행이 된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강원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네.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강원도가 최초 계획했던 금액에서 다소 금액이 조정되는 이런 상황들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올해 한 1년 정도 동안 좀 시행이 된 건데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숫자로 효과가 검증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강원도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또 3, 4년 정도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절수산율이 극복이 됐는지를 좀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 부모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분명히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다만 육아 기본수당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냐는 질문에는 또 물음표를 표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예산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육아 기본수당에 사용을 했는데요. 0세부터 48세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아이의 수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 4년이 지나면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육아 기본수당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강원도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좀 좋고 긍정적인 효과가 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10대 뉴스 두 번째 소식은 강원도의 재난재해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원주 중앙시장 나동 1층 점포 50곳 중 37곳이 불에 탔고 2층 점포 37곳 중 3곳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해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판과 간판 앞에 있는 떡들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전에 떡집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대응 1단계, 2단계를 연이어 발령하고 원주와 횡성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여주와 충북, 충주 등 인근 소방서의 소방장비를 총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저녁 7시 17분쯤 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에서 태풍급 강풍을 타고 불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 탓에 초기에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착했고 고성군 아래 속초시 도심도 덮쳤습니다. 도심은 그야말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도로 위 버스까지도 집어삼켰습니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붉은 빛이 번쩍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은 좌우로 흔들리고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흩어집니다. 지난 23일 사고 당시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강원지방기상청 폐쇄회로에 찍힌 생생한 모습입니다. 인근 건물 구내식당과 맞붙은 곳에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천장은 골조가 드러날 정도로 바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사고 현장과의 거리는 200m가 넘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시 송정동이나 주문진읍에서도 진동을 느끼고 폭발음을 들을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시민들은 폭발음이 2번 났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참 강원도 1년 한 해 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잠잠할만 하면 또 사건, 사고, 재난, 재해가 계속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앙시장 화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새해 벽두부터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중앙시장 화재였습니다. 2019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시기죠. 1월 2일 양양에서 산불이 난 데 이어서 원주 중앙시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점포 80여 동이 소실됐고 네.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은 불이 난 나동을 비롯해서 가나, 다라 이렇게 4개 동에 32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네, 불이 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전기 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찰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점포 업주 40대 A씨에게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현제 네. 재판을 받고 결론이 났는데요. 화재가 났던 중앙시장 나동에 대해서는 아직 재건축 여부는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재난 재해를 꼽으라 하면 4월에 있었던 고성 속초 산불이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도 계속 계셨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4월 4일 식목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녁에 고성 속초 그리고 강릉 동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이 산불로 인해서 1,75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전국적인 재난이었는데 전국의 소방차 그리고 소방관들이 강원도로 집결해 산불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 불은 이틀 만인 6일 오후 고성 속초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본 것처럼 그래도 굉장히 좀 큰 면적의 피해를 남기고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산불을 있었던 원인이 우리가 계속 말했었던 양간 지풍인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이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 크게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양과 간성 또 강릉 사이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산불이 발생을 하면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화된 산불이 또 하루를 넘기기 때문에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산불의 대형화를 키우고 있고요. 또 이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 소나무에 있는 송진과 솔방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산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강릉 옥계에서 망상 해수욕장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산불이 번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결집이 되면서 동해안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또 건조한 날씨가 한 몫을 했다고 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좀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산불 중에 속초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이 실화 부분이 경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현재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보수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전신주 관리와 전선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건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남은 문제는 좀 보상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전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한전에서도 이제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 보상이라는 게 이제 이재민들 수준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손해사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피해 사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손해사정이라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재민들과는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또 여기서도 손해사정을 거친 것 중에서도 한전은 60%만 보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 내 집들이 왜 하루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도 60%만 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재민들에게 또 일부 누리꾼들의 경우 이제 성금 모금을 통해서 한몫 두둑하게 챙겼다, 네. 보상금을 받아서 두둑하게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댓글까지 흘러나오면서 이재민들은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재난재해가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산불이 지나간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5월 23일이었죠. 광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인근 업체의 피해도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현재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의 관계자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 그 재판을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고 재판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수소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고 여파로 인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 현장에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디 내년에는 좀 안전한 강원도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대 뉴스 세 번째 소식은 제2 경춘국도입니다.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2경춘국도의 최종 목적지가 될 춘천시 서면 당림리입니다.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과 이곳 서면 당림리에 있는 31km 정도의 고속국도가 놓여집니다.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예상 소요 시간은 25분. 기존 통행 중인 퇴계원에서 화도읍까지의 도로와 연결돼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교통량 분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화도 IC 구간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주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일이나 휴가철 이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도에서부터 이쪽 구간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왔는데요. 강원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춘천 지역의 수억 원 사업이었었던 제2 경춘국도가 예타조사 면제로 좀 선정이 된 건데 당시 상황이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강원도와 춘천시는 물론 또 지자체, 또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을 했습니다. 네. 기존 46번 경춘국도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는 주말마다 교통량이 증가해서 몸살을 앓는데요. 이 대안으로 지목이 됐던 제2경춘국도가 드디어 착공이 된다는 소식에 함께 모두가 환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제2경춘국도와 함께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는 탈락을 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예타 발표 후에 한 1년여가 지난 건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참 좋으련만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현재 제2경춘국도는 기본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노선 문제를 두고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와 경기도가 노선 문제를 두고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을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가 가평군을 통과하는 안에서 우회 노선을 제한을 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두고 춘천 시민들의 또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또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해결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경춘국도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10대 뉴스 네 번째 소식은 도시재생 사업 소식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삼척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테마 공간입니다. 바로 정라지구에 조성되는 천년 삼척 아트피아입니다. 이곳은 옛날 조선소로 사용됐던 공장 건물입니다. 삼척시는 이곳에 이색체험 놀이공간을 비롯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바이오 어울림센터와 물길을 복원한 시웨이, 아트플레이 캠프가 조성됩니다.
뉴스 네 번째 주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원주를 비롯해서 춘천, 삼척 등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해 강원 지역의 구도시민 원주 학성동 그리고 삼척 성내동, 정라동이 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 이곳 말고도 여러 곳들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모두 한때는 활기를 보였던 곳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금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들입니다. 원주 학성동도 그렇고 삼척 성내동 그리고 정라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은 성내지구의 관동 제1루 읍성으로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주거환경 개선과 대학로 예술거리 조성 그리고 어울림 플랫폼이 구축되고요. 그리고 정라지구에는 천년 삼척 아트피아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테마 공간이 마련됩니다. 네. 예, 그리고 춘천도 4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약사명동은 문화마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리고 근화 소양동은 내년까지 역사와 번개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교동 소양동은요 2022년까지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그리고 조문 소양동 지역은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심 기능 강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네, 원주, 춘천, 삼척에 이어서 또 영월에서도 진행이 돼가고 있다면서요? 예, 영월 지역에서 발빠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영릉리 마을에서는 별총총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네. 동해시 묵호항의 배후 도시인 동호지구에서도 청년 창업 공간을 이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월 사례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10대 뉴스의 탑픽은 레고랜드 소식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멀린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파크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1년 5월 개장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레고랜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강원도가 멀린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비 80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강원도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멀린사의 대표이사가 도의회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보냈다는 촉구 서한, 그 서한과 실제 계약한 주체와 나중에 올해 600억의 지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도의회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확인서에 사인한 주체가 네, 올 상반기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제 본 공사가 시작됐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 시작된 거 맞나요? 네, 일단 상황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영국 멀린사가 직접 공사 개발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5월이면 모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멀린사가 밝힌 상태인데요. 강원도는 최근 7개 테마파크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아직도 지역사회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레고랜드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걱정거리, 남은 숙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강원도 입장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분지를 매각하는 것이 남은 숙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레고랜드 개발 방식이 강원도가 이 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부지들을 땅을 팔아서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와 앞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강원도가 앞으로 이 영국 멀린사가 테마파크를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주변 부지를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최근 강원도 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었는데요. 네. 당초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는 30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 끝에 200억 원 정도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같은 부분들이 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사이에 이 같은 이견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값을 갖고 땅을 팔아야지만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강원도가 이 땅을 매각하는지가 강원도의 앞으로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돌아보니 참 상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가지 주제로 좀 정리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2019, 좀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화재로 좀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제2 경춘국도 그리고 춘천 레고랜드 문제가 잘 해결되길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